3달 전, 내 눈앞에 차갑게 식어있던 오빠의 몸을 만지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뛰쳐나가 119를 부르던 그날, 출동한 소방관에게 제발 살려달라며 무릎 꿇고 빌었던 그날, 오빠와 나 둘뿐이던 내 세상은 무너졌어. 중학교 선배이던 오빠는 내 첫사랑이었지. 간지 선배라고 불릴 만큼 멋있었던 오빠는 내 어린 시절 연예인보다 더 멋진 사람이었어. 그렇게 나 혼자 오빠에게 마음을 품고 있던 어느 날, 겨울임에도 햇살이 유독 맑았던 어느 날, 수련회에서 우연히 오빠와 같은 버스에 탔고 앞자리에 있던 오빠가 너 너무 귀엽다. 라고 말해줬지. 6년이 지난 지금도 난 그 한마디를 잊지 못해. 그날 우리 놀이공원에서 같은 놀이기구 탄 거 기억나? 내가 잘 못 내려오니 오빠가 나를 번쩍 안아 내려줬잖아. 둘이 같이 사진도 찍고 기념품 가게를 지나가며 나한테 풍선 사줄까? 하고 물어도 봤지. 첫사랑인 오빠가 나를 귀여워해줘서 그래서 더 잊을 수가 없었던 날이었어. 그 후로 고등학생이 된 오빠와는 만날 길이 없었고 우린 서로의 소식만을 알고 지냈어. 그렇게 끝나버린 줄만 알았던 우리의 시간이 5년이 지난 2020년 4월 다시 흐를 수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전날 밤 오빠가 꿈에 갑자기 나왔는데 꿈에 나왔던 오빠가 정말 내 눈앞에 나타난 거야. 우리 만나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안을 뻔한 거 기억나?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오빠는 그날 훌쩍 커버린 나를 본 순간 반했다고 하더라. 나도 그때는 부끄러워서 말 못했는데 나 그날 원래도 멋진 오빠가 더 멋진 어른이 돼서 내 앞에 나타나줘서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 우린 그 후로 연인이 되었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어 있었어. 오빠는 늘 당연하다는 듯이 데이트를 할 때면 우리 집 앞에서 나를 기다렸고 집에 갈 땐 혹여 내가 위험할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까지 기다려줬지. 오빠는 늘 자기 자신보단 남을 위한 삶을 살았어. 어려우신 분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어. 비가 오던 날 우리에게 우산이 하나밖에 없음에도 비를 맞고 가시는 할머니께 우산을 건넬 만큼 마음씨가 착했어. 난 그런 오빠와 결혼하고 싶었어. 오빠가 가기 며칠 전까지도 오빠를 잃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그날마저도 나는 오빠와 함께할 미래를 꿈꾸며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렇게 행복만 했던 날들이었어. 그런데 오빠는 이제 내 곁에 없어. 나한텐 너무나도 당연했던 오빠를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어. 같은 공간 속에 있어도 보고 싶었던 오빠가 이 세상에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해.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함께했을 크리스마스와 연말에도 나는 심리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했고 오빠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사무치게 미워하며 엄벌탄원서를 받으러 다녀야 했으며 난생 처음 가본 차디찬 추모공원에 걸린 오빠 사진을 보고 목 놓아 울었어야 했어. 내 5년의 짝사랑이 이제야 사랑이 되었는데 사계절도 함께 보내지 못하고 오빠를 보내버린 난 슬픔을 달랠 틈도 없이 사건 해결에 뛰어들었고 가해자들의 그 추악함을 마주했어. 가해자들 5명은 오빠의 알바 동료였어. 오빠는 밤 시간대가 무섭다고 한 알바 동료를 위해 알바 시간을 바꿔줄 정도로 그들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 그런데 그 동료들로, 아니 살인자로 인해 알바 회식에 간다며 일찍 집에 데려다주던 오빠의 모습을 끝으로 오빠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됐어. 사건의 내막이 밝혀지기 전 가해자들은 장례식장에 와 폭력은 일체 없었고 자기 혼자 머리를 부딪힌 것 같다며 거짓말로 유가족을 우롱했지만 CCTV는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 주 가해자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영상이 밝혀지자 그제서야 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같이 한 회식 자리에서 오빠가 술을 먹고 원성이 높아져 때렸고 잠을 자길래 모텔에 재웠다고 최종 진술했지만 가게 사람들은 오빠의 테이블을 기억했고 단 한 번도 원성이 높아진 적 없다고 했어. 또한 영상 속 오빠는 술자리를 끝내고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타려고 했던 것 같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가려는 오빠를 잡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시작했어. 단 한 번도 누군가와 싸우거나 다투본 적 없던 오빠는 싸우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더라. 한 대라도 때리지. 제발 한 대라도 때리지. 영상을 보며 흐르는 눈물과 분노는 참을 수 없이 커졌어. 심지어 동료는 모두가 오빠가 쓰러진 것을 봤고 의식이 없음 또한 인지했지만 오빠는 의식을 잃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오빠를 그저 눕혀놓고 어쩌지 하며 모의를 하고 있더라. 그러고 나선 그들은 오빠를 짐짝들듯 옮겼고 그러는 와중에도 오빠를 떨어뜨리더라. 그래서였을까?
오빠의 머리 상처가 뒤쪽뿐만이 아니라 측면에도 그렇게 심했던 건 단 한 번도 연락을 소홀히 하지 않던 오빠였기에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자 이상함을 느낀 내가 오빠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했지만 오빠 폰을 가지고 있던 가해자 중 한 명은 의도적으로 그 전화를 받지 않았어. 그들이 그 전화만 받았어도 오빠는 지금쯤 내 곁에 있지 않았을까? 그 순간 내가 달려나가 오빠를 마주했다면, 오빠를 병원에 데려갈 수라도 있었더라면,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지만 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런 만약을 생각해.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오는 연락 한 통. 그 연락을 받고 뛰어간 그곳에서 난 이미 숨이 멎어 온몸이 굳은 오빠를 마주했어.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때가 생각나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너네들은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가해자들이 첫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날이 되어서야 사과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더라. 오빠에게 미안해서가 아닌 어떤 큰 벌을 받게 될지가 무서웠던 거겠지. 3월 5일 또 한 번의 재판이 열려. 그때는 이 사건이 더 이슈화되어 오빠가 조금이라도 덜 억울할 수 있게 5명 모두 응당한 벌을 받으면 좋겠어. 내게는 전부였던, 그리고 너무 사랑했던 우리 오빠. 힘들고 어려운 건 이제 내가 다 할 테니 오빠는 따뜻한 그곳에서 먼저 행복해주라. 나도 가해자들이 마땅한 벌을 받으면 그때는 꼭 행복해지겠다고 약속할게. 나 많이 사랑해주고 내가 오빠를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천사가 내 곁에 머물다가 간 것 같아. 평생 오빠 기억할게. 우리 꼭 다시 만나자. 개 같은 것들이. 고려대학교 대나무 숲에 올라온 글입니다. 부산 20대 모텔 방치라는 키워드 기사에 피해자분의 여자분께서 쓰신 글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라는 거. 살면 살수록 절실히 깨닫게 되네요. 남의 편이란 걸 느낀 첫 번째 계기는 역시 시댁. 사별한 시어머니. 듣기로는 같은 동네 어떤 영감님 한 분을 알아 이날 이때까지 호적 정리 안 하고 그냥 동거하시는데 시모 역시 막말의 대가인지라 스트레스 받는 통에 같이 사는 그 영감님이 대박이네요. 시모의 막말은 책으로 쓰면 벌써 10권이기에 여기서는 안 쓰도록 할게요. 결혼한 지 1년 좀 넘었는데 어찌된 게 벌써 막말에 질렸네요. 그 영감님은 그 나이 먹도록 입에 수건을 물고 사신달까? 시모는 일 나가시고 그 영감님은 하루 종일 집에서 먹고 자며 놀고 TV 보는 게 일인데 그 TV 보는 것마저 TV에 나오는 연예인 하나하나 욕을 하며 보는 거예요. 우리 아기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듣기가 싫죠. 매사에 불평불만이며 이제 갓 5개월 된 우리 아기한테도 아주 저렴한 수건말을 일삼죠. 말을 해도 아주 온팡지게 거슬리게 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 왕 먹으라면 왕일 거예요. 아기한테 그러는 건 정말 참기 힘든데 이 부분에서 저는 스트레스 폭발. 남편은 오히려 아기를 안아보라며 그 영감한테 주기 일수. 물론 그러지 말라고 누차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으며 이 일로 싸우기도 여러 번. 같이 사는 시모야 그 영감이 뭐래도 좋겠지만 성격이 그 모양이어서 본인 자식한테까지 버림받은 그 영감. 몸에는 찌릿내에 10일에 한 번 머리를 감을까 말까. 명절 때나 목욕을 할까 말까. 안 그래도 가기 싫은 시댁, 시모만 해도 불감당인데 객식구 비위까지 맞추려니 죽을 맛이네요. 밖에서 기르는 개를 떡 주무르듯이 만지고 들어와 아기를 안는 것은 기본. 내 얼굴은 구겨지지만 남편은 그저 그냥저냥 멀뚱멀뚱. 나더러 맞추라는 남편. 시모도 그냥 멀뚱멀뚱. 남편한테 이리저리 이야기해봤자 이제 싸움만 더 할 것이고 제가 무슨 자비로운 부처님도 아니고 이제 안 참고 그 영감이 아기 안으려면 제지하고 수건말을 할 때도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생각뿐이지만 그래도 될련지 아니면 참고 잠자코 있어야 하는 건지. 그냥 저보다 결혼 생활 더 오래 하시고 시댁 경험 풍부한 분들께 의견 여쭙고자 해요. 남편한테 왜 호적 정리 안 하고 그렇게 사시냐니까 시모가 내가 이 나이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살림하며 수발할 일 있냐? 이렇게 사는 게 편하지. 이랬답니다. 시모는 꿈이 원대하여 본인 편한 대로 사시다가 그 영감 황천길 가시면 몸만 홀랑 나모쳐라 하실 분. 시모가 벌어먹이고 있거든요. 그 영감을. 두 분만 에라디야 행복하죠. 아니, 나만 빼고 다들 행복한 시댁인가? 어찌됐든 말로 다 하자면 그 영감을 넘어서면 시모가 있고 시모를 넘어서면 그 영감이 있고 산 넘어 산인 것이지요. 이렇게 살다간 제가 못 살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 본인 여동생 2명. 모르겠어요.
오빠와 여동생이란 입장이 안 되어봐서 그런가 그저 여동생이 뭐래도 행복의 겨운 마냥 쳐다보는 남편. 이 부분에선 말 다 했죠. 특히 막내 여동생은 어딜 내놔도 무색하지 않은 날라리예요. 뭐 동거하고 남자 홀딱 뺏겨먹다가 그 남자한테 복수당할까봐 아주 먼 동네로 도망가서 산다면 말 다 했죠. 뭐 들어보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비슷한 일이 일상 다반사인 듯해요. 그런 여동생이 저한테는 어떻게 대할까요? 이것도 책이 한 10권 나올 것이기에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겨두겠습니다. 버릇없이 구는 여동생을 그저 행복하게 바라보는 남편. 이 부분에서도 역시 남의 편. 네가 이해해. 참어. 못 참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시모를 어떻게 대하면 될지, 그 영감을 어떻게 대하면 될지, 그 신우를 어떻게 대하면 될지, 마지막으로 남의 편인 남편을 어떻게 하면 될지. 전 정말 심각히 글을 쓰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 답글 하나하나도 소중히 볼게요. 지혜로운 주부님들의 답글 부탁드려요. 댓글입니다. 집안 자체가 어쩌다 그리로 시집을 가셨어요. 그 상황을 극복하시자 하면 도 닦으셔야겠네요. 남편분 정말 답답하네요. 세상에. 완전 막장 느낌 나는데? 제일 싫은 건 면역력 약한 애를 개 만지던 손으로 만진다니. 그건 분명히 못하게 하세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남편분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해도 옳고 그른 것도 구분 못하고 방관자 입장이니 정말 남편 때려주고 싶게 미울 때가 한 발 물러나 방관자처럼 나몰라라 할 때죠.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싸우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남편의 마음을 먼저 내 걸로 만든 다음에 원하는 걸 고쳐나가라는 어른들 말이 생각나네요. 제 남편도 결혼 초기 신혼 때 자기 동생 엄청 예뻐하는데 님의 신우보단 좀 덜하지만 얘도 만만치 않은 날라리. 아주 싸가지도 없고 나이도 어린 게 9살 위에 올케보다 상전 노릇하려고 벼르고 골탕 먹이고. 남편은 그래도 예뻐하길래 이 문제로 여러 번 다퉜다죠. 그러다 제가 조용히 힘들어하는 내 감정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잠잠하던 어느 날 싸가지 없게 대드는 신우에게 저도 똑같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제 입장을 충분히 알아들은 남편이 제 편을 딱 들어주면서 단단히 혼을 내더라고요. 그 후로는 신우도 저한테 함부로 못하더라고요. 남편이 알아서 알아주려니 하다 보면 평생 아내 맘 하나 모르고 답답하게 살게 될 것 같아요. 님의 마음을 조용히 대화로 자주 이야기를 해주세요. 한두 번 해도 못 알아들으면 3번, 4번 얘기해주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더 하세요. 이골이 나게요. 싸우듯 이야기하지 마시고 조용한 자리에서 깊은 대화를 하듯이 하세요. 저희 남편은 처음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서 자꾸 회피하고 딴청 피우고 그랬답니다. 그러다 제가 감정이 격해져서 속상해하며 울면서도 이야기했더랬죠. 그랬더니 심각한 걸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본인도 태도를 조심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튼 둔한 남편을 님에게 맞춰서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도 님의 몫이니까 님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변화시켜야 해요. 다음 사연입니다. 신우이는 제일 미운 사람이라고들 하지만 우리 올케 언니는 정말 이상해요. 일남 일녀인 우리 집에 장남인 우리 오빠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 때부터 분가해서 살겠다고 그것도 친정하고 가까운 거리 우리 집에서 3시간 걸리는 거리 그쪽에 방 얻고 살고 싶다 해서 우리 부모님 그쪽에 집 얻어줘서 살아요. 2달에 한 번 우리 엄마가 어찌 사나 반찬은 안 떨어졌나 궁금해서 연락하면 지금 바쁘다며 3분도 안 되어서 끊기 일쑤입니다. 올케 언니 전업주부예요. 거기다 본인이 요리 솜씨가 없다고 신행 다녀오자마자 반찬 어머니가 해주시면 고맙게 잘 먹을게요. 라면서 여우짓해서 우리 엄마가 2주마다 반찬해서 택배로 보내요. 얼음 잔뜩 넣어서요. 혹시라도 상할까봐 고기나 상할 만한 건 안 하시고 반찬 사 먹으라고 올케 언니 통장으로 매달 20만원 넣어주시고요. 고기나 사 먹으라고 용돈 한 번 받아본 적 없어요. 우리 부모님 명절 때도 생신 때도 제가 드리는 게 전부예요. 김장 때도 엄마가 해서 가져가라 해서 일요일날 오후에 와서 저녁밥 먹고 설거지하고 쌩 가져가 버리고 한 번도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김장 때 제가 함께해요. 온 식구 먹을 거라 더구나 엄마가 손이 크다고 하나요? 많이 해요. 저하고 배추, 알타리모 등등 절이고 김치 속하고 버무리고 둘이서 하고 나면 저도 몸살아요. 제사 때는 엄마가 미리 준비 다 해두는데 와서는 어머, 뭐가 일이 많아요. 아가씨, 이리 와서 빨리 도와요. 이러고 저도 도와요. 전부 치는 거 항상 제 몫이에요.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집 재산이 제가 참여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해서 하고 있어요. 명절 땐 전날 저녁에 와요. 도대체 뭘 하느라 그 시간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한 지 이제 4년이지요. 지금까지 그래요. 물론 음식 준비 같이 하고요. 설거지 제가 해요. 엄마가 언니 힘들었는데 쉬라고 하고 제가 하고 있어요. 명절 당일 되면 제사 끝나고 나면 뭐가 그리 또 바쁜지 친정 가야 한다고 엄청 혼자서 분주해요. 막 진짜 눈치 보이게끔 전화통화 소리 다 들리게끔 엄마. 조금 이따 갈 거야. 이래요. 그럼 우리 엄마 눈치 보이는지 얼른 가라 해요. 그럼 신나서 쌩하니 가버려요. 1년에 우리 집 와 있는 시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시누이 노릇하지 않고 전화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고 오히려 도와줘요. 우리 엄마 언니 눈치 보고 살아요.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요번 제사 때 엄마한테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 했어요. 요번 일요일이 제사였는데 어김없이 오후 3시에 왔어요. 좀 아침부터 오면 안 되나요? 누가 전날 토요일에 오란 것도 아니고 와서 자고 가란 것도 아니고 엄마는 제가 승질내니 가만히 있었고 언니는 와서 하나도 준비가 안 됐네요. 이 소리를 하길래 이제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니 언니랑 제가 해요. 이랬더니 뭔가 삐진 듯 했어요. 제사 다 지내고 나서 설거지해야 하는데 제가 원래 했지만 좀 화가 나서 자연스레 앉아있는 언니한테 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만 아가씨가 안 하시고요? 이래요. 진짜 빡쳐서 이제 저 안 하려고요. 저도 시집가면 엄청 할 텐데 좀 쉴래요 했더만 시집가기 전에 다 해두는 게 연습이라며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우리 아버지 원래 엄청 과묵하시거든요. 이제껏 커오면서 아버지한테 한번 맞아본 적도 큰 소리로 혼나본 적도 없어요. 아버지가 아가, 이번은 그냥 네가 해라. 이러니 그제서야 느릿느릿 있나요. 제가 속이 좁은 거예요? 명절 때도 전날 오는 시간 다 합치면 24시간도 안 되어서 가는 며느리 위에 온 방안을 저하고 함께 청소하시고 전도 제가 다 붙이고 설거지도 제가 하고 2달에 한 번 겨우 한 통화 할까? 나머진 다 오빠한테 전화하시고 반찬도 해서 보내고 용돈도 보내고 전업주부 오면서 맨날 뭐가 그리 바쁜 거래요. 그렇다고 조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시댁이 싫은 세상이라지만 이건 너무 못상식하고 비정상 아니에요? 저도 시집가요 내년에요. 그러면 우리 엄마 혼자서 다 할 생각하니 눈앞이 아득하네요. 지금이야 제가 도와주지만 어쩌나 하고 걱정되네요. 참고로 올케 언니한테 성질 부리듯이 한 거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전엔 전화도 올케 언니 생일 때 전화해서 축하한다 하고 통장으로 30만원 붙여줬어요. 결혼기념일 되면 언니 축하드려요 그러고 카톡 보내놓고 20만원 붙여줬어요. 오빠랑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하고요. 저도 이래요. 회사 다니고 적은 급여 받지만 같이 나누는 게 가족이고 올케 언니도 가족이라 생각해서 돈 붙인 거예요. 그렇다고 생색 한 번 안 냈어요. 만난 거 드셨어요? 이렇게 한 번도 안 물어봤고 오빠한테도 말 한 번 안 했어요. 돈 붙였다고. 요번 제사 후 뭐가 그리 서운하고 화가 나셨는지 오빠한테서 전화 왔네요. 올케 언니 제가 일 시켜서 몸살 났대요. 지금 엄청 아파서 링거 맞고 집에서 약만 먹고 울고 있대요. 오빠 언니한테 항상 휘둘려서 저한테 그것도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 전화해선 얼마나 뭐라 하는지 당장 전화해서 죄송하다 하래요. 기가 막혀서. 같이 음식 준비하고 다음날 회사 출근한 전 강철 체력인가 봐요. 완전 나쁜 신우이 딱 낙인 찍혔네요. 이래도 제가 전화해서 죄송해요 해야 하나요? 댓글입니다. 하지 마요. 돈 받아놓고 고맙다고 문자라도 보낸 것도 없고 글쓴이 생일에 돈 받아봤어요? 축하 메시지는? 하다못해 시부모 생신 때 문자나 용돈은? 아니 그냥 다 떠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드렸으면 입이라도 가만히 있지. 어머 안 했네요. 그럴 거면 그냥 아예 오지 말라고 하세요. 괜히 와가지고 손도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명절에 손님 대접 받으면서 처먹고 설거지거리 만들어 놓고 친정으로 내빼고. 님 오빠도 좀 병구인 듯요. 나도 며느리지만 진짜 어이없네요. 받을 건 다 처먹고 지 꼴리는 대로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꼴리는 대로 하고 싶으면 기본 도리는 좀 지킨 다음에 하던가. 며느리 늙어서 지랑 똑같은 며느리 얻어서 죽을 때까지 눈치 보며 소갈이 했으면 좋겠다. 친정하고 가까운 데 사는데 반찬을 왜 시어머니가 보내줘요? 친정엄마도 살아계시면 친정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라고 하세요. 용돈도 도대체 왜 주는 건지 이해 불가네요. 근데 님도 님 오빠한테 설거지 시키고 일 시키세요. 고생한 엄마 불쌍하다 생각하시면 오빠를 잡으세요. 오빠는 아무 일 안 하는데 그건 왜 가만두세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세요.
님네 조상 재산은 그 핏줄이 지내야지 왜 며느리 일 시키나요? 며느리는 시부모 타개하고 그 재산 모시면 감사한 거죠. 반찬 해주지 마요. 반찬을 해주면 돈을 받아야지 돈도 얹어서 보내는 호구짓을 왜 한대요? 그냥 님만 오빠랑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끊어요. 안 해주면 돼요. 아니면 가는 정 오는 정이라고 해서 하는 꼬라지를 봐서 해주던 대로 해주거나 거금 내놓으라고 하세요. 반찬값, 제사비용, 김장값 등등 일을 하든가 돈을 내놓든가 하고 입 대빨 나와서 일하면 돈 내놓으라 하고 쫓아내세요. 오빠 하는 꼬라지를 보니 결혼비용 보태준 것도 회수 가능하겠네요. 받은 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는 노력이라도 보여야 사람인데 그분은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지원해줬던 집 원금 상환하라고 으름장 놓으시고 한 푼도 지원해주지 마세요. 아들 며느리 안 볼 생각하고 강단 있게 나가세요. 님 엄마가 착하시네요. 우리 시엄마는 용돈 반찬 택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시댁 가서도 설거지도 안 하고 돌침대에 누워있고 명절에도 신랑 쥐잡듯이 잡아요. 시엄마 들리게 빨리 친정 가자고. 그 집 조상의 제사니까 님 엄마가 쭉 하라고 하게 냅두고 며느리는 정리 설거지 조금만 시켜요. 아님 시아버지가 정리를 좀 해주시던지 그러지 않고서야 며느리 안 바뀌어요. 저는 시누이가 없지만 꼭 저를 몰래 지켜본 시누이가 있는 줄 알았네요. 남의 딸 왜 고생시키나요? 지원 끊고 남남처럼 사는 게 제일 편해요. 추가 글입니다. 먼저 많은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결국 어제 저녁 먹고 체했는지 오늘 아침 회사 출근 후 반찬 내고 아까 집에 들어와서 약 먹고 댓글 다 읽어봤습니다.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돈 문제입니다. 왜 계속 엄마도 주고 저도 주는지입니다. 오빠가 결혼 전 제가 알기로 급여가 세후 200도 안 되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그 회사이니 결혼 후 얼마 받는진 모릅니다. 그래도 아직 승진도 못했으니 많이 받아야 300 아닐까요? 아직도 주임이에요. 외벌이이고 그러니 기념일이나 생일 때 선물은커녕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 먹으라고 보내주는 겁니다. 저도 여자이고 같은 여자로서 올케 언니도 꾸미고 싶을 경우가 있을 거고요. 왜 여자들 좋은 화장품 하나라도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매달은 아니지만 보내주는 거였고요. 생색낸다면 보내주는 것보다 못하는 거니 절대 생색 따윈 안 했어요. 저는 언니가 없다 보니 처음엔 올케 언니가 제 친언니인 것 같아 좋았지만 점점 문제가 생긴 거지요. 엄마입니다. 엄마는 말씀 주신 대로 어른한테 이런 말 쓰면 안 되겠지만 순진하시다랄까? 뭐 남의 눈에는 당연히 그리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 엄마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결혼 전 상견례 후 집을 친정 가까이 얻고 싶다 했을 때 제일 찬성을 먼저 하신 분이 엄마입니다. 엄마는 아빠와 결혼 후 시집살이가 엄청났다 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우리 엄마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나신 분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 고됨을 아셔서 며느리한테 시키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한테 말합니다. 언니 오기 전에 빨리 청소해라. 언니 오기 전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괜히 와서 눈치 보면 얼마나 힘들겠니. 며느리가 아무리 시댁이 편해도 가시방석이야. 너도 결혼하면 다 똑같다고요. 물론 제 입장에서 바라보고 느끼고 한 거니 제 입장으로만 썼다 해도 할 말은 없지만 엄마가 항상 저리하십니다. 반찬은 한 번 엄마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 입에 안 맞거나 불편하면 말하라고요. 안 보내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런데 올케 언니가 오빠 입맛이 어머니한테 맞춰져 있는지 올케 언니가 한 반찬은 별로 안 좋아하니 계속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해서 보내주는 거고 제가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뭐 우리 집 먹는 김에 같이 하는 거지. 라고 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왜 며느리 설거지 안 해서 욕먹어야 하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제 맥락은 그게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로 한다면 자리 펴고 앉아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나이 드신 본인 친정엄마라면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엄마가 이번 추석부턴 전부 치지 말고 다 사서 먹자고 하시고 웬만하면 아버지와 의논해서 성당에 맡겨야겠다고 하십니다. 진짜 명절 제사 때 와서 전도 제가 다 부치고 올케 언니는 나물 하나 무칩니다. 그거 제가 해도 됩니다. 오빠 시키라고 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젠 오빠 시키려고요. 오빠가 와서 설거지하라고 시키려고요. 나물도 오빠 보고 하라고 하려고요. 아주 좋은 조언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지원은 싹 끊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만 안 보내려고요. 우리 엄마 보내지 말라 해봤자 저 모르게 보낼 테니 그냥 냅두고 이젠 오빠가 다 하라고 하려고요. 역시 여기다 글 올리기 잘했습니다. 솔직히 머리가 아둔한 건지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저도 시누이가 맞나 보네요.
오빠를 시킨다는 생각을 못하니 반성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님 제사를 왜 며느리가 해야 하냐는 글이요. 올케 언니 친정집에서 제사 지낸다고 오빠가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그럼 엄마가 제사 음식에 쓸 고기며 등등 다 보내고 저희 집이 음력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가끔 올케 언니 친정집에서 지내는 제삿날이랑 겹친 적이 있어요. 양력으로 지내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에 못 오게 하고 올케 언니 쪽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저 시집가기 전에 해결할 듯 하네요. 많은 분들 글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한마디로 님 오빠가 여자한테 미쳐서 정신 못 차리는 걸 우째요. 우리 올케도 전업이고 눈치가 좀 없긴 한데 저는 그냥 우리 집이니까 내가 한다 생각해요. 심지어 우리 올케는 자기 애까지 떠넘겨요. 엄마나 저 남편이 주로 봐주는데 이제는 아주 당연시해요. 시엄니가 주방에서 뭘 하던 코빼기 한번 안 비추고 차려진 음식 먹고 나면 잘 놀고 있는 지 자식 건드려요. 설거지하기 싫으니까. 설거지 제가 해요. 오죽하면 우리 남편이 처가댁은 해도 너무한다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돈 보내지 말고 돈 달라 소리 나올 때까지 놔뒀다가 그때 일 좀 시키고 이용해 먹어요. 호의는 받을 수준이 되는 사람한테 해야 합니다. 아이가 콜라를 매일 달라고 하면 주는 게 좋은 부모 아니잖아요. 부모 눈에는 언제나 보고 싶은 자식이니 베풀고 싶으시겠지만 성인으로서 독립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엄마에게 잘 말씀하셔서 반찬 돈 지원 끊으라고 하세요. 필요하면 달라고 요청하라고, 그때 보내주겠다고. 가만히 있어도 떡이 생기는데 그 당연한 떡이 권리 같다는 착각하는 우매한 사람은 깨우쳐줘야 하죠. 그 언니도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복을 지가 차네요. 오빠를 공략해야 새언니가 따라오지 싸워도 둘이 싸우고 왜 그걸 다들 며느리한테 다이렉트로 꽂아서 바보짓들을 하는지. 음식도 남편이 하고 있는데 옆에서 퍼져 있을 여자가 진짜 몇이나 되는지 생각해봐요. 쓰니도 쓰니 어머니도 왜 아버지랑 쓰니 오빠는 냅두고 여자들끼리 못 잡아먹어 안달이에요. 남자들한테도 할 일 하라 해야죠. 그리고 쓰니 오빠 벌이가 시원찮으면 인생 파트너인 새언니가 나서서 맞벌이를 하던가 아니면 그 돈으로 잘 아껴서 저축하고 잘 살던가 해야지. 그걸 왜 걱정해요. 똑같은 시가랑 똑같은 며느리랑 만났으면 좋겠다. 왜 정상적인 좋은 시간은 이상한 며느리 만나서 맘고생하고 착하고 좋은 여자는 이상한 시가 만나서 고생하고 남편이 돈 못 벌어 꾸미는 거 못하고 맛있는 거 못 먹는 걸 님이 왜 걱정해줘요. 꾸미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지가 나가 일해 돈 벌면 되지. 반찬은 소질 없으면 집안일 중에 손 제일 많이 가고 귀찮고 돈 많이 드는 일인데 그 여자 입장에선 얼마나 좋고 편하겠어요. 어머니 설득해서 반찬 용돈 다 끊어버려요. 시누이 노릇도 안 해. 시어머님 시집살이도 안 시켜. 오히려 잘해주는데도 올케는 고마운 줄 모르네요. 솔직히 저 정도면 시집살이 아니잖아요. 저만큼 해주시면 감사해서라도 말 한번 이쁘게 할 텐데. 시댁에서 먼저 부담스럽지 않게 신경 써서 하신 듯한데 시집살이 시킨 것 마냥 실드치고 그 설거지 했다고 빽 하면서 링거 맞고 울다니요. 괘씸해서라도 안 하고 싶어도 그래도 해주고 싶어서 하신 건데. 아들이 못났다는 것도 맞지만 그 아들 못난 건 채우시려고 시어머님이 저러시는데도 채워지지 않나 봐요. 그냥 올케만 이상한 것 같아요. 받은 만큼 해주진 못해도 예의는 있어야죠.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뉴스에 나온 이야기예요. 요즘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남편이라도 내 편이었으면 이런저런 고민이 덜 됐을 텐데 남편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아쉽네요. 세 번째 사연도 남편이 중간에서 잘해줬으면 저럴 일이 없을 텐데 말이에요. 시댁 관련 글들 보면 남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썰닭이 요리 사진을 안 올리네.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냥 이래저래 고민이 많아서요.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